문장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문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bía 9 flores, pusieron 3 flores. Ahora hay 12 flores. 안녕하세요. 비비비 스페인어의 보니따입니다. 오늘은요, 멕시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푼 뒤에는 숫자 1부터 100까지 공부해 볼 거예요.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드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 잡고 오류 없이 숫자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부터 보고 갈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요. 멕시코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어로 숫자 1부터 100까지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학 문제부터 풀러 가볼게요. Cuentos con números. 숫자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Anota los números que faltan. 부족한 숫자를 적으라는 문제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른쪽에 있는 스페인어 해석해 드릴게요. 아비야. 무슨 뜻이냐면요. 아베르, 있다 동사의 불완료 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플로레스. 플로레스는 플로르, 꽃의 복수 형태가 된 거죠. 꽃이 있었대요. 그런데 pusieron, poner, 놓다 동사의 단순 과거 3인칭 복수입니다. 놓았대요. 그래서 ahora hay,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꽃, 그리고 놓아진 꽃, 그래서 총 꽃이 몇 송이인지 여기 빈칸에 숫자 채워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꽃이 몇 개 있었죠? 네, 9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을 몇 개 났죠? 3송이를 났죠. 그래서 총 몇 송이가 되는지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요. 문장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문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bía 9 flores, pusieron 3 flores. Ahora hay 12 flores. 라는 문장이에요. 해석도 해볼게요. 꽃이 9개가 있었다. 3개의 꽃을 놓아서 12개의 꽃이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문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Había 9 flores, pusieron 3 flores. Ahora hay 12 flores.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도 제가 오른쪽에 박스 먼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야. 똑같죠? 아베르, 있다 동사의 불완료 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pájaros. pájaro가 새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escaparon. escapar, 도망치다의 단순 과거 3인칭 복수거든요. 그런데 도망쳤나 봐요. 그래서 quedaron, quedar, 남다의 단순 과거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면 원래 새들이 몇 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가 도망쳐서 지금 몇 마리가 남아있다. 이 빈칸을 채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원래 몇 마리가 있었는지 같이 세볼게요. 지금 몇 마리가 있죠? 네, 13마리 새들이 있네요. 그런데 몇 마리가 도망쳤죠? 2마리가 도망쳤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남을까요? 11마리가 지금 남아있겠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시켜보면요. 요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Había 13 pájaros. Escaparon 2 pájaros. Quedaron 11 pájaros.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있었다. 2마리가 도망쳐 11마리가 남았다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Había 13 pájaros. Escaparon 2 pájaros. Quedaron 11 pájaros.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도 제가 오른쪽 박스 먼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El yo-yo cuesta. 자, cuesta는요. costar. 값이 무엇이다. 비용이 들다. 얘 뜻인 costar 동사의 현재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el yo-yo. 요요가 값이 나간대요. 빈칸에 가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pesos,는 멕시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알라셀리는요. tiene,를 가지고 있다, 가지다의 현재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알라셀리는 가지고 있대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써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le faltan. 자, le faltan은요. meterle, les, nos os falta 혹은 faltan.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역구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요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알라셀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 이 숫자를 써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우리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요는 얼마죠? 14페소죠? 자, 근데 지금 알라셀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죠? 6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걸까요? 8페소가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문장 채워놔보면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문장 먼저 읽어보고 해석해 볼게요. El yo-yo cuesta 14 pesos. Araceli tiene 6 pesos. Le faltan 8 pesos.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해석은요. 요요는 14페소다. 알라셀리는 6페소를 가지고 있다. 그는 8페소가 모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l yo-yo cuesta 14 pesos. Araceli tiene 6 pesos. Le faltan 8 pesos.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른쪽 박스 해석해 볼게요. 아비아 또 나왔네요. 자, 아베를 있다 동사의 불완료 과거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 하면 비차스. 비차스가 뭐냐면요. 비차, 칩입니다. 칩 혹은 코인 이런 뜻이에요. 자, 있었대요. 칩이 몇 개가 있었고 파울라가 쌓고는 사카르, 빼다의 단순 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파울라가 뺐대요. 몇 개 칩을 뺐겠죠. 그래서 아우라 아이 지금 몇 개 칩이 있다라고 빈칸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칩이 몇 개 있는지 봐볼게요. 원래 칩은요. 15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울라가 몇 개를 뺐겠죠. 그래서 지금 칩이 몇 개가 있냐 하면 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숫자 넣어서 문장 완성시켜보면요.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Había 15 fichas. Paula sacó 7 fichas. Ahora hay 8 fichas.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해석해보면요. 15개의 칩이 있었다. 파울라는 7개의 칩을 뺐다. 지금 8개의 칩이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Había 15 fichas. Paula sacó 7 fichas. Ahora hay 8 fichas.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들 다 스페인어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나요? 만약에 숫자가 헷갈리신다면 지금 1부터 100까지 숫자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스페인어 숫자 1부터 100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터 10까지 해볼게요. 자, 1은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uno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uno. 1, uno. 2는요. dos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dos. 2, dos. 3은요. tres라고 합니다. 3, tres. 4는요. cuatro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 cuatro. 4, cuatro. 5는요. cinco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 cinco.
5, 5. 6은요. 6라고 합니다. 6, 6. 6, 6. 7은요. 7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7. 7, 7. 8은요. 5초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 5초. 8, 5초. 9는요. nueve라고 합니다. 9, 9. 9, 9. 10은요. diez라고 해요. 따라 읽어볼게요. 10, diez. 10, diez. 자, 1부터 10까지 배워봤습니다. 한번 쭉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부터 1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11이라고 하니까 DS, uno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11부터 15까지는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스페인어로 11은요. once라고 해요. 12는 doce, 13은 trece, 14는요. catorce, 15는 quince라고 합니다. 끝이 세로 끝나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11부터 15까지 한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11, once. 12, doce. 13, trece. 14, catorce. 15, quince. 16부터 19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부터 19는요, 또 다른 형태를 가져요. 자, 16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10 뭐였죠? diez였죠? 그리고 6 뭐였죠? seis였습니다. 그래서 10 그리고 6 이렇게 형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16은 dieciseis라고 말합니다. 그럼 17은 어떻게 될까요? diecisietera고 하고요. 18은 dieciocho라고 합니다. 19는요. diecinueve라고 합니다. 그럼 16부터 19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6, dieciséis. 17, diecisiete. 18, dieciocho. 19, diecinueve라고 합니다. 자, 그럼 20부터 29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20부터 29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20은요. 베인테라고 합니다. 20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베인테. 한 번 더요. 베인테. 자, 그러면 21은 어떻게 될까요? 21은요. 베인테 그리고 우노. 베인테 이 우노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베인티 우노라고 말해요. 그냥 20만 말하면 베인테고요. 21 뒤에 숫자가 붙기 시작하면요. 베인티 우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22 어떻게 될까요? 베인티도스, 23, 베인티트레스, 24, 베인티cuatro, 25, 베인티cinco, 26, 베인티seis, 27, 베인티siete, 28, 베인티오cho, 29, 베인티누에베입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20일 때는 베인테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뒤에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붙으면 베인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20부터 29까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베인테. 21, 베인티우노. 22, 베인티도스. 23, 베인티트레스. 24, 베인티cuatro. 25, 베인티cinco. 26,
26, 27, 27, 28, 28, 29, 29. 30부터 99까지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30부터 99를 말하는 건 같은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10의 자리 먼저 봐볼게요. 스페인어로 30은 뭐라고 하냐면요. 트레인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트레인타. 40은요. 스페인어로 cuarenta라고 합니다. 40, cuarenta. 50은요. cincuenta라고 해요. 50, cincuenta. 60은 스페인어로요. sesenta라고 합니다. 60, sesenta. 70은요. 60이랑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70은 setenta라고 합니다. 70, setenta. 80은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ochenta라고 합니다. 80, ochenta. 90은요. 스페인어로 noventa라고 합니다. 90, noventa. 자, 우리가 지금 30부터 90까지 10의 자리를 배웠어요. 자, 근데 여기 뒤에 1의 자리를 붙이고 싶으면 2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1의 자리 숫자 1부터 9까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4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30 y 4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6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56 라고 말하면 되고요. 91 말해볼까요? 91은요. 92 1. 이 원리가 적용돼서 30부터 99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99까지 배웠으니까 100은 스페인어로 볼까요? 100은요. 스페인어로 cien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cien. 100, cie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숫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로 그 숫자를 어떻게 말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36은 스페인어로요. 36라고 말합니다. 30부터 90은 30, 10의 자리 말하고 2, 그리고 1의 자리 6 말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6이니까 36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 스페인어로 말씀해 주세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는요. 52라고 말합니다. 자, 50도 10의 자리 말하고 그리고 2, 1의 자리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52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말씀해 주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23라고 해주셔야 돼요. 혹시 20, 23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죠? 20을 말할 때는 20라고 말해야 되고 뒤에 숫자 붙으면 20로 말하기로 했죠. 그래서 23이니까 23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9 스페인어로 말씀해 주세요.
정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는요. 8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0의 자리 말하고 그리고 2 하고 1의 자리 말하면 됐었죠? 그래서 89, 8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말씀해 주셨나요? 정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12는 도세라고 하죠. DSE, 도스 아닙니다, 여러분. 11부터 15까지는 세로 끝나는 형태를 가졌죠. 그래서 12, 도세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17은요, DSC라고 합니다. 우리가 11부터 15까지는 세로 끝나는 형태를 가졌고 16부터 19까지는 DS, 이렇게 돼서 DSC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숫자는 17이기 때문에 DSC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0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했었죠? 네, CN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로 100은 CN이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스페인어로 1부터 100까지 배워보고 우리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봤죠. 잘 따라와 주셨나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페인어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우리 영상 마무리 할게요. Gracias.